스스로 느끼는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 오늘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채무가 400몇 조가 되는데 국민 1인당 2천만 원 빚이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 정책을 딱 내놔서 수급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우리가 설마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기초 수급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분들만은 그만 하고 나머지는 해서 나라 빚을 먼저 한 단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부도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고도 성장이 와갖고 그만큼 나라가 경제 발전이 많이 된다면은 뭐 선진 사회로 간다면 몰라도는 아직까지는 복지 정책이 뭐 반값 등록해서 전체 복지를 쏟아낸다는 거는 천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유의 혜택 받을 분들 기초 수급자들 이런 분들로 한테만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사실대로 정책을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렇게 한번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안 좋지 않겠나. 그건 이제 질문이 아니고 대안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재앙 수준에 이제 저희는 받겠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은 저도 구강도 조정이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에 그 TV에 나와 토론을 하면 국가의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나 작게는 시장님들, 뭐 공무원 계신 분들이 탄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복지회장으로 20만 원씩, 10만 원씩 드리는 거는 내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럼 항상 비용이 더 추가될 거고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기초적으로 땅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요. 예전에 어리실 때 어르신들 아주 젊으실 때는 농촌에서 땅에다 어떻게 읽어서 내 자식들 다 먹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이제 산업화로만 너무 가니까 그쪽에만 편중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가치 농촌 상품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면 종교단체에 재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몇십 조씩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니네가 투자하고 노인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먹거리 만들고 수출도 하고 포장도 하고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걸 더 재원을 걷어서 또 여기 투자해줘야지 더 드려야 되지 뭐 세금 더 걷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규제에 묶여서 그냥 그분들은 어렵지 않거든요. 솔직히. 근데 밑에 이분들은 어려운데 그걸 굳이 그냥 뭔가 거슬라 그러니까 힘들고 무슨 산업을 자꾸 발전시켜 농촌 산업을 발전시켜서 여기 뭐 한국농어촌공사 개발했지 않습니까? 공단만 조성하지 말고 건너편에 거기 농지를 조성해서 가까운 곳에서 도심지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행정을 하시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게 수익 사업이 돼서 굉장히 그 돈을 갖고 다 복지에 쓸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벌써 대안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들이 사실은 방향이에요. 그냥 생산적 복지, 효율적 복지라는 게 결국 이제 스웨덴이 복지 1위예요. 그 노인들의 행복도가 제일 높은 데가 스웨덴이고요. 근데 스웨덴도 노인들한테 막 퍼주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도가 제일 높아요. 그건 뭐냐면 생산적으로 일을 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게끔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산해내는 게 이게 굉장히 그 국가적인 문제인데 너는 얼마를 주겠다 하는 선심적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아까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답답하다. 이걸 느끼면 그럼 어떡할 건데? 집안이 망해가면 쓰는 걸 좀 줄이든지 벌이를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니면 쓰는 걸 좀 줄이고 벌이를 많이 하면 빚도 갚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쓰는 걸 줄이는 방법이 뭘까?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 그럼 필요한 데 뭐냐? 그럼 내가 좀 있는 사람들은 큰 그림으로 봐서 내가 양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 같이 살아요. 장인, 장모,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다가 아버지 가시고 장인 가시고 장모님하고 우리 어머님 사시는데 노인분들하고 사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을 비워도 집도 봐주시고 그리고 또 애들이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정신없이 살지만 애들이 시집 가가지고 전부 다 그 노인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보면 굉장히 잘 지내고 좋은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맥혀요. 그래서 저는 한번 해본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가족 보건 운동도 해야 되고요. 가족 보건 운동. 그리고 아기 많이 낳는 것도 무조건 많이 낳으면 안 되니까 아기 많이 낳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동기를 뭘로 이게 보육 문제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학벌이 좋아야지만 뭐가 되는 이 사회적인 구조를 좀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틀을 깨서 그럼 아기를 많이 낳아도 큰 문제가 없죠. 지금 아기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용을 안 들이면 나가서 행세를 못 하니까 비용을 안 들여도 행세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회 구조가 돼줘야 되겠다. 말은 쉬운데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많은 것들을 문제점을 던져놓고 지금 골마가고 있는 거를 다 터트려 놔야 그래야 이제 어떤 이런 고민들이 되고 토론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8시 반까지 뭐 질의응답 시간으로 한 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들이요.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이 문제로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앞으로 이제 여기에 어떻게 일익을 담당할 일이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초점을 잡은 게 저출산 고령화를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 이제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 인구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줄는 나라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민들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 생산 인구를. 그래서 지금 3대 업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많이 데려왔어요. 신부감이 없어 농촌 신부도 데려왔고. 그래서 이제 300만을 넘어서는데 외국인 이제 다문화 가족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한 나라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구 정책에서. 독일이나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 아랍계 들어왔다가 결국은 테러 일어나는 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서 프랑스 같은 데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사회 적응 비용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부작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다른 이런 팀들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국민 생산 쪽으로 돌려가지고 출산 문제를 2.0까지 올렸어요. 프랑스 같은 데. 몇십 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물론 들어와 있는 분들은 우리 국민으로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자국민 생산을 늘리지 않으면 전철을 밟는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저는 우리 딸 둘인데 딸도 시집 갈 때 약속을 애 셋씩을 낳아 사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거는 이제 영웅칭호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훈장을 주든지 애들 한 10명까지 나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시켜주든지 예를 들어서 하여튼 간에 어떤 동기부여를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를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노인분들은 건강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아까 얘기한 생산적 복지로 가자. 근데 결국은 큰 틀은 그걸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적인 합의를 봐야 노인분들 20만 원 받다가 1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막 서운해 하시잖아요.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답답한 거를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맞아 이 답답한데 내가 조금 아껴 쓰지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없이 당신 얼마 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깎고 입맛 준다 그랬다 깎고 서운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게 되면 내가 조금 줄었어도 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체 공유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웃에다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임구정생 늘리는 거는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녀 셋까지 나면 정년까지 60인 얼마까지 하고 개인 낳았을 때는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아, 그것도 그 뭐야 둘 낳는데 예.